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임영웅 씨 MBC 음악중심에서 또 1위를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임영웅 씨가 1위를 하는 것은 팩트로 다 증명이 되고 팩트 중심으로 사고를 생각을 한다면 1등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KBS 뮤직뱅크에서는 임영웅 씨에게 1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는 팬들과 대중들에게 응답해야 됩니다. 즉 순위를 정하는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반드시 응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음악 중심은 KBS보다 방송이 생긴 지 한 몇 년 정도냐 하면 한 7년 정도 늦습니다. 6, 7년 정도. 그리고 시청률도 뮤직뱅크, KBS의 뮤직뱅크보다 시청률도 낮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KBS의 뮤직뱅크는 1998년도에 생겼습니다. 지금 방송 횟수가 한 24년 됐고 시청률은 0.9% 정도 나오고 있고, 음악중심 MBC의 음악방송은 2005년도에 생겼고 시청률도 0.4%, 뮤직뱅크의 반밖에는 안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둘 다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성,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는 두 방송사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는 것은 KBS가 답해야 될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음악중심에서 1위를 했다는 반가운 소식과 그와 관련된 간략한 내용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영웅 씨 때문에 음악방송 엠넷의 음악방송과 KBS의 음악방송, MBC 음악방송을 다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방송들 모두 공익, K-팝, 아이돌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방송국에 출연하는 가수들이 거의 7, 80%는 같은 가수들이 세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다만 음악중심 MBC에서 보내준 음악방송에는 의외로 황윤성 씨가 신곡을 가져왔군요. 가야 한다면 트롯을 들고 이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황윤성 씨도 이찬원 씨와 김희재 씨와 같은 방송 소속사인 스카이 E&M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중심에는 솔로 가수들이 타 방송보다 좀 많이 출연한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로 세 방송국에 같이 방송된 사람들은 이하성이라는 솔로 가수, 또 유니트라는 팀, 또 T1914 사이버는 비소속사에 속한 그런 아이돌 그룹이죠. 그 다음에 정세훈, 솔로 가수 정세훈도 세 방송국에 공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죠. 그리고 베리베리 언더커버라는 그 노래를 들고 나온 가수. 이와 같이 세 방송 엠넷, KBS, MBC 음악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가수들이 비슷한 가수 출연율이 7, 80%입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물론 임영웅 씨 세 방송국 다 개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정세훈 씨도 다 개별 인터뷰를 하고 있더군요. 이와 같이 방송사들이 그 하는 포맷, 방송을 제작하는 그 포맷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20, 30%의 출연 가수들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KBS에서는 두 가수를 1위 후보곡으로 올렸고요. 임영웅 씨 포함해서. 그리고 이번에 음악중심은 세 가수, 세 팀이 후보곡으로 올랐습니다. 싸이와 아이유의 임영웅 씨, 이렇게 세 팀이 후보곡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팀이
마지막 결과 점수가 빨리빨리 지나가서 지금 제가 방송 보자마자 바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그 구체적인 점수는 5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균 점수를 산정하는데 그건 볼 수가 없었고, 맨 마지막에 생방송 점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방송 점수 부분에 싸이가 1점, IUE가 8점, 자그만치 임영웅 씨 1000점을 받았습니다. 비교가 됩니까?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임영웅 씨가 1위를 하는 건 너무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생방송 점수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KBS는 임영웅 씨를 1등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 지금 그 그룹, 걸그룹은 지금 신인이기 때문에 제 이름도 지금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었던 그 신인 걸그룹에게 1위를 주었는지 KBS는 반드시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웅 씨 인터뷰하면서 오늘은 또 아주 모던한 섹시한 모습을 하고 나왔습니다. 블랙 수트를 입었는데 상의가 짧고 허리가 잘록 들어가서 마치 여성이 투피스를 입은 것 같은, 투피스 수트를 입은 것 같은 그런 아주 멋쟁이 모던한 섹시미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외에 어떤 곡을 사랑하냐고 물어보니 사랑의 진짜, 선공개되었던 사랑의 진짜를 가장, 이 선공개라는 것은 콘서트에서, KBS 단독 콘서트에서 살짝 공개됐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 곡을 좋아한다 그럽니다. 이 곡은 가사가 달달하고 말랑말랑한 멜로디 때문에 사랑하는데, 이 곡은 특히 팬들에게 드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곡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 1위를 한 다음에 앵콜곡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또 부르는데, 가슴 뭉클했던 부분은 황윤성 씨를 불러서 황윤성 씨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황윤성 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임영웅 씨는 예전부터 황윤성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뽕따발인가요? 뽕따발을 같이 했나? 무슨 하여튼 미스터롯 오디션에서 팀 미션을 할 때 같은 팀일 때 황윤성 씨의 그 선한 순수한 그런 인성에 감동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윤성 씨가 그 무대에 임영웅 씨가 노래 부르는 동안 서 있기가 좀 어색하니까 슬슬 꽁무니를 빼서 자기 본인 여러 그 출연 가수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임영웅 씨는 조금 뭐라 그럴까, 약한 사람? 그렇죠. 황윤성 씨는 임영웅 씨 대비 조금 뭐 약한 찬원 씨의 또 절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무대에서도 황윤성 씨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임영웅 씨는 참 멋지다. 마음까지도 멋지다. 외모도 멋지고 노래도 멋지고 다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음악 중심에서 임영웅 씨가 1위를 함으로써 KBS는 반드시 임영웅 씨가 1위를 하지 못한 그 산정, 계산, 팩트를 낱낱이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